하겠습니다. 1장 강화학습의 개요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지은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강화학습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강화학습은 어떤 문제에 적용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시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네. 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의 1장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그 데이빗 실버 교수님 강의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보상만이 존재하는데요. 즉 강화학습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지연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그 보상을 야기했는지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여가지고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을 다르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행동은 이후에 받게 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상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전트는 일단 환경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학습하게 됩니다. 보시면 에이전트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후에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고 다음 상태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네, 에이전트는 이 보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보상을 받는 행동을 점점 더 자주 하게 되고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강화학습의 목적은 에이전트가 환경을 탐색하면서 얻는 보상들의 합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행동 양식 또는 정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화학습 문제는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발음 들렸어. 네, 결정을 순차적으로 내려야 하는 문제에 적용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로봇이 행동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MDP, 즉 마르코프 결정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MDP에 대해서는 2장 발표를 맡으신 전민종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므로 저는 간단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상태는 에이전트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쓰이는 정보로 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동적인 요소도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탁구 치는 것을 학습하려고 할 때 탁구공의 위치, 속도, 가속도와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행동은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어떠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상하, 좌우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전혀 모르다가 학습을 하면서 특정한 행동을 할 확률을 점점 높이게 됩니다. 보상은 강화학습을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과는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1, 3.14 이런 식으로 스칼라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보상 기호를 보시면 작게 쓰인 t가 있는데 이거는 타임 스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기호는 시간 t에서의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축적된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강화학습의 목적이고요. 보상은 양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음수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음수로 설정하게 되면 이제 처벌이 됩니다. 상만 주는 것보다는 상벌을 적절히 융합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를 날리려고 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면 플러스 보상을 주고 충돌하면 마이너스 보상을 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으려고 할 때 앞으로 제대로 움직이면 플러스 보상을 주고 넘어지면 마이너스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에서 구해야 할 답이 바로 정책인데요. 정책이란 모든 상태에 대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을 옵티멀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는 한정된 양의 상태를 가진 환경에서만 학습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인공신경망과 강화학습이 결합되면서 바둑, 로봇과 같이 방대한 양의 상태를 가진 환경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의 예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타리의 고전 게임인 브레이크아웃에 강화학습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딥마인드에서 유튜브에 이 브레이크아웃을 학습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 에이전트가 단순히 벽돌만 깨는 걸 학습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사진처럼 한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여러 벽돌을 한꺼번에 깨는 것까지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학습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벽돌을 한꺼번에 깨는 방법까지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아웃에서는 앵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에이전트는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제자리 좌우 발사가 있고요. 보상은 벽돌을 하나 깰 때마다 플러스 1을 받고 위쪽에 있는 벽돌을 깰수록 더 큰 점수를 받습니다. 그 벽돌 하나도 깨지 못하면 0점을 받고 공이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으면 마이너스 1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아웃에서 상태는 무엇일까요? 써있는데 게임 화면인 RGB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태의 큐함수를 다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4개의 화면을 받습니다. 이 4개의 화면이 하나의 상태로 에이전트한테 제공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에이전트는 게임이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게임을 지속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더니 보상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강화학습에서 학습되는 것은 인공신경망입니다. 4개의 화면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동이 얼마나 좋을지가 행동의 가치가 되고 그거를 바로 Q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학습되는 인공신경망을 DQN이라고 하는데요. 상태를 입력으로 주면 제자리 왼쪽 오른쪽이라는 행동의 Q함수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 Q함수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행동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환경이 에이전트한테 보상과 다음의 상태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DQN이 조금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론과 코드는 또 뒷장에서 설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런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